이 약 이름은 다 아시죠? 비아그라. 근데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 중에 아무 효과 없던데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아그라 효과 없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과도한 기대. 이 비아그라의 역할은 발기부전 치료제인데요.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약 아니죠. 반드시 성적 자극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조류 치료제도 아니죠. 시작을 도와주는 것과 유지를 도와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 조류는 아예 별도의 약이나 2개가 합쳐진 약을 드셔야 돼요. 두 번째, 복용 타이밍. 비아그라의 최적 복용 타이밍은 성관계 30분 내지 1시간 전인데요. 너무 일찍 먹거나 혹은 너무 직전에 복용하면 필요한 순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또 이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복용을 했다면 흡수가 늦어져서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전 음주도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내 컨디션. 평소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혈관 건강이 나쁘셨다거나 허리 아래쪽으로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응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도 반응이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 혹은 컨디션 같은 것들은 평소에 병원을 방문해서 미리 점검해보세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 긴장되거나 불안, 그리고 압박감이나 이 파트너와의 부정적인 유대관계 등 이런 심리적 요인도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약도 제 힘을 다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금 드신 그 약 정말 정품 맞나요? 이 워낙 유명한 약이다 보니까 이 짝퉁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이 약국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봐달라고 비아그라라고 어디서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무슨 화장실에 전화번호 보고 전화했다 택배로 받으셨대요. 근데 이게 생긴 건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이 막 이만해요. 짝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짜 약효는 진짜 약에서만 나타나겠죠. 그래서 진짜 약은 약국에 있습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88, 99, 자이데나, 그래서 누리그라, 보그라, 야일라, 불테온, 센돔, 오설렘, 오바렘 이름들 엄청나죠? 근데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 오리지널 약이 최고 좋을까요? 이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신세나필, 시알리스로 대표되는 타다라필, 이 두 성분은 이미 특허가 끝나서 제네릭, 즉 카피약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씹어먹는 약, 입에서 녹는 필름 형태까지 형태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효과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비아그라 카피약 88정, 시알리스 카피약 99정이 각각 출시되자마자 오리지널을 제치고 처방 1위가 되기도 했죠. 왜일까요? 바로 가격. 비아그라류 약들은 보험도 안 되고 또 한 알 가격도 비싸고 그렇다고 뭐 되게 자주 먹는 약도 아니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비슷한 효과에 더 저렴한 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자이데나 엠빅스처럼 아직 오리지널만 존재하는 약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선택지가 없고요. 자, 결론. 카피약이라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효과, 가격, 제형까지 다 따져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걸 고르는 게 정답입니다. 비아그라 오래 먹으면 내성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실제 논문들을 파헤쳐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00년 미국 비뇨기 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어요. 엘 갤리 박사팀이 발표한 이 연구에서는 1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비아그라를 2년간 복용하게 한 후 비아그라의 효과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타키필락시스라는 속성 내성 현상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는 74%의 환자가 비아그라 복용 시 효과가 있었다라고 답했지만 2년 뒤 조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응답자의 52%만이 비아그라를 계속 복용 중이었고, 계속 복용 중인 사람의 37%는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용량을 늘려야만 했다고 한 거죠. 심지어 초기 반응이 좋았다고 했던 응답자의 약 20%가 2년 뒤에는 효과 감소로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내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논문에 무려 6개의 리플라이 논문이 달리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다소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자, 이 논문들은 대부분 이 타키필락시스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이 엘 갤리 박사팀의 논문 허점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연구 방법이 허술했던 거죠. 실질적인 검사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약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을 했어요. 설문에 참여한 151명 중 82명만이 2년 뒤 응답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69명의 데이터는 없어진 거죠.
두 번째, 이론적 부실함. 실데나필 성분은 타키필라시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성분이 내성을 일으키려면 4 내지 5일간 계속해서 고용량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분해되는 속도가 빠른 이 실데나필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세 번째, 단순 비교만 진행함. 이 발기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년 전과 지금의 약 효과 변화만 고려한 거죠. 실제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 음주, 흡연 등등 이 비아그라의 약효를 방해할 수 있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 후속 연구에서는 전립선 수술 후에 비아그라를 3년 동안이나 복용했는데도 이 환자분들이 여전히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고 있었다라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알리스로 유명한 타다라필 성분은요, 저함량으로 매일매일 장기 복용 시에 오히려 성기적으로 혈류 개선이 되면서 발기부전 치료 그리고 전립선 비대 개선 목적으로도 매일매일 먹는 저용량 제품이 개발되어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예전보다 효과가 덜하다고 느끼신다면 내성이 아니라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예전엔 잘 됐는데 요즘 약을 먹어도 별로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월. 슬프지만 그만큼 우리가 늙은 겁니다. 자, 이 비아그라는요, 혈관 확장을 도와주는 약인데요.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성기능도 감퇴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인 거죠. 게다가 스트레스, 만성질환, 운동 부족, 생활습관까지 겹치면 효과가 더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신체 노화는 절대적인 나이보다 관리에 따라 다릅니다. 운동하고 혈관 건강 챙기고 생활습관 바꾸면 같은 약도 효과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약발이 약해졌네 말하기 전에 내 몸 관리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거 어떨까요? 비아그라 효과 없다고요? 문제는 생활습관입니다. 첫 번째, 비아그라 더하기 술은 약효가 떨어진다인데요. 음주를 하면 약이 흡수도 잘 안 되고 작동도 제대로 안 돼요. 두 번째, 기름진 음식. 특히 비아그라는요, 이 고지방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비싼 약 그냥 날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열탕 사우나 좋아하세요? 이 42도 이상 열탕에 자주 오래 들어가는 습관, 정력에는 안 좋아요. 이 교감신경만 자극돼서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대요. 장어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낫습니다. 자, 약 탓하기 전에 생활습관 먼저 바꿔보는 거 어떠세요? 비아그라 먹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다던데 이거 진짜일까요? 네. 실제로 이 약 처음 나왔을 때 먹고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어요. 그래서 비아그라가 심장마비를 유발하나? 의심이 커졌고 연구에 들어갔죠. 결과는 비아그라 성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심장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발기가 안 돼서 전개를 못했는데 이 비아그라로 발기가 가능해서 전개가 가능해지니까 갑자기 전개라는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심장이 그걸 못 버틴 거죠. 그래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던 거예요. 약 때문이 아니라 몸 상태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 설명서에도 심혈관 질환 등을 포함하여 성생활이 권장되지 않는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중증 심부전 같은 중증 심혈관 환자분이라면 투여하지 말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고혈압이 있지만 이 혈압약 복용을 통해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분이나 수술 등으로 완치가 된 심장질환자분들, 그리고 합병증이 없는 심근경색 환자는 비아그라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심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잘 모르겠다? 그럼 운동부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첫 번째, 니트로글리세린, 이소켓, 엔지비드와 같은 질산염 계열 심장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이 비아그라와 함께 복용 시 심각한 저혈압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절대 금기입니다. 같은 이유로 평소에 혈압이 90에서 50mmHg 미만이신 저혈압 분들도 투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 6개월 이내에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이 있으셨던 분들. 자, 이분들도 절대 복용 금기 대상입니다. 약 설명서에도 딱 적혀 있어요.
세 번째, 전립선 비대증 약 중에 알파 차단제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 자, 이 약들 이름으로는요, 카도라엑셀, 자트랄엑셀, 하이트린 등이 있는데요. 자, 이 약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작용도 있다 보니까 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과 동시에 복용하면 혈압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드셨다면 절대 비아그라를 드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비아그라류와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좀 두고 드셔야 합니다. 자, 그 밖에도요, 중증 간 부전, 색소성 망막염 환자, 그리고 부정맥 치료제인 아미오다론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도 복용 금기 대상인데요. 비아그라 먹고 싶은데 내가 먹어도 되나 궁금하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과거의 질병 이력들을 병원이나 약국에 알려주셔야겠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 많은 발기부전 치료제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궁금하시죠? 사실 최강자는요, 성분이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황별로 최강자를 정리해 드릴게요. 빠르고 강력한 효과가 필요할 때 비아그라 88, 갑작스런 이벤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할 때 야일라정, 주말 부부나 2박 3일의 여행 등 이 한 번 복용으로 장기간 효과 지속이 필요할 때 시알리스, 구구, 고드, 센톰, 타우르, 조루와 발기부전 동시에 도움이 필요할 때 구세정, 간단한 휴대, 티 안 나는 복용이 필요하다면 필름형 제형이 좋습니다. 엠빅스, 누리그라, 센돔. 이 발기부전이라는 건 심리적 요인도 크고 또 현장에서는 사람마다 이 발기부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정말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서 찾는 분들부터 나 소식적에는 하루에 몇 번씩 토했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 약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같은 약이 쓰일 수는 없겠죠? 결론적으로 사람마다 체질, 생활 패턴, 부작용 반응, 필요한 상황 등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하여 나만의 최강자를 찾아보세요.